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얼굴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통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살의 열정신이여 김병조 어르신입니다. 정년 퇴임 후 10년. 만약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벌써 7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김병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일을 시작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현재 김병조 어르신은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에서 사서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 일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가 사이를 걸을 때면 은은한 책 향기가 저를 반겨주죠. 그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느낌으로 일합니다. 도서관 일은 제 삶의 활력소 그 자체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책들과 교감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병조 어르신의 모습은 일이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최영자 어르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밤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아니까 일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병조 어르신은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복지관의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노인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역시 고강도의 노동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신생아 산모관리사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최영자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일은 힘든 순간보다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죠. 영상으로 담아본 어린이집에서의 최영자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줍니다.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젊은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이제 한 식구라며 회식 자리에 초대받고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에 가슴 뭉클했다는 최영자 어르신. 그녀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일자리들은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의 조범기 회장님은 만났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조범기 회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2024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활동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공공형 일자리. 둘째,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셋째,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경 다음 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과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 모집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조 어르신은 전문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로 일자리가 환경미화나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조범기 회장님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범기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저 또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며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주셔서 일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이란 더 이상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며 사회와의 연결고리이자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모든 어르신께 김병조 어르신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사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내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얼굴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통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살의 열정신이여 김병조 어르신입니다.
정년 퇴임 후 10년. 만약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벌써 7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김병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일을 시작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현재 김병조 어르신은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에서 사서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 일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가 사이를 걸을 때면 은은한 책 향기가 저를 반겨주죠. 그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느낌으로 일합니다. 도서관 일은 제 삶의 활력소 그 자체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책들과 교감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병조 어르신의 모습은 일이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최영자 어르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반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아니까 일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놓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병조 어르신은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복지관의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노인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역시 고강도의 노동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신생아 산모관리사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최영자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일은 힘든 순간보다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죠. 영상으로 담아본 어린이집에서의 최영자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줍니다.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젊은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이제 한 식구라며 회식 자리에 초대받고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에 가슴 뭉클했다는 최영자 어르신. 그녀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일자리들은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의 조범기 회장님은 만났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조범기 회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2024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활동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공공형 일자리. 둘째,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셋째,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경 다음 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과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 모집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조 어르신은 전문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로 일자리가 환경미화나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조범기 회장님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범기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저 또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며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주셔서
일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이란 더 이상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며 사회와의 연결고리이자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모든 어르신께 김병조 어르신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사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내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얼굴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통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살의 열정신이여 김병조 어르신입니다. 정년 퇴임 후 10년. 만약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벌써 7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김병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일을 시작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현재 김병조 어르신은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에서 사서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 일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가 사이를 걸을 때면 은은한 책 향기가 저를 반겨주죠. 그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느낌으로 일합니다. 도서관 일은 제 삶의 활력소 그 자체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책들과 교감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병조 어르신의 모습은 일이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최영자 어르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반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아니까 일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놓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병조 어르신은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복지관의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노인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역시 고강도의 노동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신생아 산모관리사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최영자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일은 힘든 순간보다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죠. 영상으로 담아본 어린이집에서의 최영자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줍니다.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젊은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이제 한 식구라며 회식 자리에 초대받고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에 가슴 뭉클했다는 최영자 어르신. 그녀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일자리들은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의 조범기 회장님은 만났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조범기 회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2024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활동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공공형 일자리. 둘째,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셋째,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경 다음 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과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 모집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조 어르신은 전문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로 일자리가 환경미화나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조범기 회장님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범기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저 또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며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주셔서 일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이란 더 이상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며 사회와의 연결고리이자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모든 어르신께 김병조 어르신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사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내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얼굴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통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살의 열정신이여 김병조 어르신입니다. 정년 퇴임 후 10년. 만약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벌써 7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김병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일을 시작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현재 김병조 어르신은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에서 사서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 일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가 사이를 걸을 때면 은은한 책 향기가 저를 반겨주죠. 그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느낌으로 일합니다. 도서관 일은 제 삶의 활력소 그 자체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책들과 교감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병조 어르신의 모습은 일이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최영자 어르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밤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아니까 일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병조 어르신은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복지관의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노인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역시 고강도의 노동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신생아 산모관리사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최영자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일은 힘든 순간보다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죠. 영상으로 담아본 어린이집에서의 최영자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줍니다.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젊은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이제 한 식구라며 회식 자리에 초대받고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에 가슴 뭉클했다는 최영자 어르신. 그녀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일자리들은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의 조범기 회장님은 만났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조범기 회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2024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활동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공공형 일자리. 둘째,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셋째,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경 다음 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과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 모집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조 어르신은 전문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로 일자리가 환경미화나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조범기 회장님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범기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저 또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며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주셔서 일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이란 더 이상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며 사회와의 연결고리이자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모든 어르신께 김병조 어르신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사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내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얼굴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통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살의 열정신이여 김병조 어르신입니다. 정년 퇴임 후 10년. 만약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벌써 7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김병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일을 시작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현재 김병조 어르신은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에서 사서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 일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가 사이를 걸을 때면 은은한 책 향기가 저를 반겨주죠. 그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느낌으로 일합니다. 도서관 일은 제 삶의 활력소 그 자체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책들과 교감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병조 어르신의 모습은 일이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최영자 어르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반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아니까 일이 정말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놓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병조 어르신은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복지관의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노인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역시 고강도의 노동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신생아 산모관리사로도 일했던 경험이 있는 최영자 어르신에게 어린이집 일은 힘든 순간보다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죠. 영상으로 담아본 어린이집에서의 최영자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따뜻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줍니다.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젊은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